인천에 사는 준상 씨는 19살에 처음 마약에 손댔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해서 2박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여기 쇄골이 다 부러지고 그런데도 깨자마자 약을 하더라고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알약 하나. 맥주가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알약도 2만 원이에요. 둘 중에 뭐 먹을래 친구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3개월도 안 된 시점인데 그새 벌써 필로폰까지 가버렸어요. 준상 씨의 삶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군대를 못 갔어요. IQ가 50까지 떨어져가지고 무슨 병원에서 장애인 신청을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장애인 진단서를 냈다니까요. 실제로 한 마약 치료 전문 병원이 중독자들의 인지 기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통 어른의 IQ는 90에서 110, 마약 중독자들은 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되게 이제 환자분들 뭐 70몇 떨어지고 80몇 전두엽 자체가 망가지니까 본인이 본인 행동을 통제하거나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심각한 건 준상 씨처럼 10대와 20대의 마약을 접하는 이른바 젊은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고 20대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2.4배나 늘었습니다. 마약하면 40대였던 연령별 비중도 20대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다가 마약에 손대는 20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을까? 인터넷에 너무 무슨 물건 팔듯이 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은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들이 해외 직구로 마약을 사고 SNS 메신저나 비밀 채팅 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그걸로 결제를 해준다던가. 우리 애가 설마 마약을 할까? 마약 중독이 남의 문제고 특정 집단의 문제라는 생각부터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교육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독 치료와 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김희남입니다. 한겨울 맨발로 차도와 인도를 오가는 남성. 경찰의 제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결국 주저앉습니다. 대리운전과 일용직 근로를 하는 50대가 투약한 건 지인에게 구매한 필로폰이었습니다. 순찰차 석 대에 에워싸인 승용차가 앞뒤로 움직이며 탈출하려 애씁니다. 경찰이 총을 쏘며 저지에 나서지만 아랑곳 않고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밀어버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시청 청사에서 벌인 추격전입니다. 캠핑장에서 우통을 벗은 채 돌아다니고 차 사고까지 일으킨 20대 3명이 투약한 마약은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LSD.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200여 명에서 2020년 18,000여 명으로 9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회사원이 최근 5년간 각 5배와 2배 가까이 늘었고 10대부터 30대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인터넷이나 국제우편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과거 조직폭력배나 연예인 사이 한정됐던 마약류의 유통이 일반에까지 퍼진 겁니다. 그 사법 처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겁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그 범죄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속의 눈을 피해 생활 깊숙이 침투한 마약류 범죄. 마약 청정국이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대낮 시간 도심의 한 캠핑장. 맨발에 반바지만 입은 남성이 허리에 손을 얹고 캠핑족 사이를 지나갑니다. 화단에 들어갔다 나왔다. 길바닥에 주저앉길 반복하더니 결국 누워버립니다. 비슷한 시각 300m 떨어진 곳. SUV 차량이 차문을 연 채 캠핑장을 빠져나갑니다. 두 남성이 몰던 차량은 조금 뒤 도랑에 빠지고서야 멈췄습니다.
단순한 추객과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낀 관리소 직원과 캠핑족들의 신고로 30대 남성 3명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해서 가보니까 동공도 다리 많이 풀렸고 웃으면서 온갖 소리를 하면서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 경찰분이랑 대화를 하시다가 마약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가족 단위로 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이들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고 그 일행도 그렇고 전부 다 충격을 좀 되게 크게 받았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LSD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마약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한편 이들의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입 경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정차해 있는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이 SUV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서 있고 운전자 목이 젖혀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임의 동행 후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룹 위너의 전 멤버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을 했다는 SNS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으로 얼굴을 날린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남태현 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남태현 필로폰 했다, 캐비넷에 쓰던 주사기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건데요. 경찰은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의 신고로 내사에 나섰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경기도 김포 구도심 인근 한 폐공장 건물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건물 안 천막 입구를 열자 대마 재배 시설이 나옵니다. 붉은빛 조명 아래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고 다른 한쪽엔 말린 대마를 담은 유리병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곳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일당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영등포구 상가주택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환풍시설까지 갖추고 지난해 8월부터 10달 넘게 대마를 길러왔습니다. 깜짝이야. 본인 체포했다고 발표해서 체포하러 온 거예요. 주요 범죄 사실은 대마 재배, 대마 판매. 경찰이 두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마만 17kg, 5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실제 피의자들이 마약을 거래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완제품은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품종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변에 다니다가 혹시 그런 냄새가 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구매자를 포함해 모두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말린 대마를 담아놓은 유리병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방 안에는 아예 화분을 들여와 대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잘 자라도록 선풍기와 LED 조명까지 동원됐습니다. 29살 A씨 등 2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빌라에서 재배한 대마는 약 8kg,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총책이 알려준 곳에서 수거해 다른 장소에 보관해온 코카인과 케타민, LSD 등 마약류는 무려 1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3kg에 달합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 일당 8명과 투약자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총책인 38살 B씨 등 2명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며 재배관리책인 A씨와 운반책들에게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 5종의 유통을 지시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건물 양수기 깊은 곳이나 목걸이, 변형시킨 음료캔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약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마약을 숨긴 위치는 텔레그램으로 알려줘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유통한 사람들과 투약자들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젊은층 20대, 30대 젊은층들이 그 SNS나 가상자산에 좀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젊은층들의 그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배관리책 등 6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을 쫓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병의원에서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한 A씨 등 일당 9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처방전을 건넨 의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지역 병의원 2곳에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3,500여 정을 처방받아 산 뒤에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한 병의원 2곳에선 같은 기간 동안 2만여 정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건당 3만 원에서 35만 원의 발행비를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남성이 커피잔에 무언가를 넣고 섞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은 잔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마약성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시고 내기 골프를 한 남성 A씨 5,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골프를 칠 수 없는 몸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공복이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커피만 마셨거든요. 그렇다고 몸이 좀 머리도 안 좋고 기억이 점차 없어진 거, 사라지는 거죠. 피해 남성은 경기 초반 몸에 이상을 느껴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행들은 두통약까지 주며 내기 골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원 등 4명이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 골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온 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 섭외와 내기 자금 대여, 경기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약은 의사 처방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알약 150정을 압수했습니다. 돈을 나눠 갖자는 등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400만 원씩 넣으면 돼요. 그쪽 팀이 하고 이쪽은 까지 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경찰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마약류를 타인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또 내기 골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경찰이 대량의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함에 따라 유통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숨진 남성의 사고 차량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64g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회분 투약량을 고려하면 2,000명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종업원 1명과 손님 3명인 술자리 참석자 4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하고 마약 등 약물 반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